안녕하세요. 라이브TV 블랙아웃 BC입니다. 오늘은 1월 5일 화요일입니다. 새해 시작부터 이낙연 대표의 이명박 박근혜 씨의 사면을 대통령께 건의하겠다는 이야기로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도 이전 이해찬 대표일 때와 비교도 안 되게 뜨거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일에서 예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대표가 되시고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방문하고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을 때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저도 그때는 처음 든 생각이 이렇게까지 해야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역사적 관점이 이대로 굳어져 버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식의 불만 섞인 생각이었고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님의 인터뷰를 보고 그런 생각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대통령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사실 저는 진정한 국민통합이 묘역참배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국민통합은 역사의 가해자 측에서 지난 역사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국민들께 진솔하게 사과하고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그래서 피해자들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화해,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가 그런 진정한 화해와 통합의 길로 가기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네, 대통령님 인터뷰 내용이었고요. 지금보다 통합이라는 말에 더 날카롭게 반응하던 그때에도 저는 이 인터뷰가 굉장히 쉽게 납득이 됐습니다. 대통령님은 통합의 본질을 이해하시는구나. 그리고 통합이 단지 목표가 아니라 통합의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말입니다. 저 개인 한 사람은 이랬지만 새정치민주연합도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같은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정청래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이 히틀러 묘소에 참배, 우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참배했다는 식으로 날선 비난을 했습니다. 강원도의 한 고민이 울분을 토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제 이낙연 대표의 인터뷰를 보겠습니다. 네, 어젯밤 1월 4일 저녁 KBS 인터뷰입니다. 당내 비판 여론과 의견 수렴이 없었던 것이 적절했냐는 앵커의 질문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는 아쉽지만 의견 수렴이 어려운 사안이라고 하며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않고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 하는 절박한 심정에서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낙연 대표도 모두 통합을 말씀하셨습니다. 통합은 특히 대권 후보가 많이 언급하는 키워드입니다. 과거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대권 후보들도 잘 언급했고 언제부턴가 통합이라는 단어가 특히 상대 진영의 후보가 언급하면 저는 분노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지지자들만 바라보는 통합을 이야기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다양성이 중요하고 통합은 이 다양성을 탄압하고 전체주의로 가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통합은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 그분들께서는 민주주의를 본래 가야 할 궤도로 올리시고 발전시키신 그 두 분께서 과연 다양성의 중요성을 모르셨을까요? 그리고 통합을 위해서 다양성을 훼손하셨나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민주정권의 이 세 분 대통령께서는 모두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반대되는 의견, 반대하는 사람 모두 용인하시는 민주주의자이십니다. 어떠한 질문, 심지어 악의적인 질문에도 대답을 해주셨던 분들입니다. 옛날 원효 스님은 화쟁이라고 했습니다. 단어 그대로만 보면 다투면서 또한 어우러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성이 민주주의 체제의 중요한 요소이면서 동시에 국가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통합 역시 다양성을 해치지 않고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 않나 자문해 봅니다. 국가가 시민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절대 안 되지만
시민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구심점으로 생각한다면 통합도 지울 수 없는 하나의 필요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생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떠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논쟁을 통해서 민주적인 과정으로 다루어지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결정된다면 그것을 따르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이 통합의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이낙연 대표가 대통령님께 사면을 건의하는 것은 민주적인 과정을 해쳤는지 아니면 사면이라는 결과를 강요하는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면 결사발대를 외치면서 이낙연 대표가 대표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낙연 대표가 사면을 얘기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께 압박을 가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총리 시절보다 내려앉은 지지율 때문에 사면을 통해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대통령을 압박했다고 말입니다. 우선 사면 건의 이유가 말이 안 됩니다.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 핵심은 민주당 지지층인데 이번 반응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핵심 지지층에서 가장 싫어할 만한 주제를 언급했습니다. 핵심 지지층이 흔들리기 쉬우면서도 이런 것으로 야당 지지층에서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과연 올라갈까요? 이거 역시 포털 기사 댓글들 반응에서 보듯이 그쪽 지지자는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현재 야당 쪽 지지율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분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중도층에서 반응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종합해보면 반드시 이낙연 대표가 지지율상 이익을 볼 수 있는 주제는 결론 아니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사면을 한다고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예상만큼 이낙연 대표가 지지율 이익을 볼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사전 교감도 없이 이 얘기를 한 것은 이낙연 대표의 정치적 결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적 이익이 배경이라 말할 수는 없고 그런 과정 자체를 보겠습니다. 사면 건의에 대한 것을 이낙연 대표가 기자의 질문 때문에 먼저 말을 하게 됐고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서 배경을 최고위원들에게 설명했고 다음 날 아침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서 당 지도부는 반성과 사과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수많은 당원들이 여전히 비난을 하고 있지만 예전같이 2,000명도 안 된다고 무시받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 자체가 대통령님께 사면 압박이 된다는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님께서 사면을 절대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2019년 5월 9일 KBS와의 대담에서 재판받기 전에 사면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두 전임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직전 전임자 둘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슴 아프고 부담도 크다는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자, 다시 생각해보면 이명박 박근혜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찬성도 있을 수 있고 반대도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님께 부담을 주었다는 소위 문 대통령 지지자분들은 대통령님의 이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가슴 아프고 부담도 크다는 이 대답이 대통령님의 립서비스일까요? 제가 아는 한 대통령님은 말씀을 허투루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를 보면 판결이 나는 시점에는 결국 사면에 대한 압박은 다가올 것입니다. 차라리 지금 이낙연 대표가 먼저 얘기를 꺼내고 청와대에서 확답이 없이 지금 타겟은 이낙연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이것이 더 나은 상황이라는 것이 문파분들의 생각이고 저도 이에 동의합니다. 사면에 대한 개인의 의견과 관계없이 생각하면 이낙연 대표의 일련의 행동에서 민주주의 체제에서 어긋난 것이 없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정치적 발언이었고 그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고 있습니다. 사퇴를 주장하는 분들께 3가지 질문을 더 해보겠습니다. 사면은 절대 안 된다는 결론은 미리 내려놓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듣기 좋은, 단지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한 입 바른 소리일까요? 통합이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금기어가 된 것일까요? 이번 사면 건의에 대한 일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정치인 이낙연을 다시 보게 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블랙아웃 BC의 자유발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